네, 반갑습니다. 신길 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길 1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종덕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각 저는 추진위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거의 마치고 지금 우리 관계자분들하고 회의를 마치고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발표했던 노후도와 관련돼서 추가로 집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다시피 어제 LH와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는 총 저희 신길 1구역 내 건축물이 382동으로 집계가 됐고 그 중에서 30년 이상이 231동, 20년 이상이 110동, 그리고 20년 미만이 15동,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미확인, 소위 말해서 허가가 안 난 건물이 26동 해서 30년 이상 건물이 불과 6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에서 지금 정한, 도정법에서 정한,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67%의 7%가 미달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 그렇다면 20년 경과된 110동을 다시 분석해서 그 중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몇 동이고, 그렇지 않은 연화조라든지 다른 건물들이 몇 동인지 구분을 해서 그 중에서 연화조에 해당되는 건물, 벽돌조에 해당되는 건물은 내용연수가 20년 이상이면 노후된 건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을 추려내겠다, 다시 분석해서 가려내겠다라고 해가지고 어제 밤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110동에서 일일이 다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작업을. 그랬더니 20년 경과된 건물 중에서 약 87동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어요. 주로 이제 연화조인데, 연화조, 벽돌조 있죠, 조적조, 그리고 위에는 슬래브입니다. 슬래브 내지는 뭐 기와로 된 건물도 있고 뭐 하는데, 여하튼간에 뭐 또 목조 건물도 있고, 여하튼간에 총 110동 중에서 20년 경과된 110동 중에서 약 87동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건물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이 87동을 다시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간주를 하고 또 미확인된 건물 아까 26동이었죠. 그 중을 일일이 분석해서 봤더니 세 동이 또 30년 이상 된 건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했던 30년 이상 된 건물이 231동, 그리고 20년 경과된 건물 중에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구조가 아닌 건물이 87동, 미확인된 건물 중에서 30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물이 3동, 그래서 도합 321동이 노후된 건물로 판명났습니다. 그래서 총 382동 중에서 321동이 노후 불량된 건물로 간주되어서 전체 노후도 프로티지는 84.5%의 노후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당초 우려와 달리 67%를 훨씬 상회한 84.5%의 노후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67%를 훨씬 상회해서 노후도에 별 문제가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제 사실 이런 부분 자체를 분석하지 않을 때만 해도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실제 건물 중에서 연화조 건물이 몇 동이고 또 철콘 건물이 몇 동이고, 철근 콘크리트가 또 많아버리면 반대로 해봤더니 많다 그래버리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연화조, 조적조 건물,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죠. 또 그리고 슬래브 위에 슬래브, 또 목조, 일부 목조 건물, 뭐 이런 건물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래서 연화조 건물들이 대부분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건물들이 무려 이제 87동이나 나와가지고 다행히도
노후 도면에서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 주거정비 지수에 들어가는 물론 선택사항이긴 하지만은 접도율, 또 4m 이하의 도로변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붙어 있냐, 또 그리고 세대 밀도 3,100만미터 안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차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사실 저희가 데이터도 없고 실측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필수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도 이 두 가지 지표는 향후에 저희가 일단 그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또 별개로 향후에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조합 설립된 지역,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12월 달에 그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저희 같이 해제된 지역은 내년 3월 달에 발표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청에서 조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청에서 노후도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아까 얘기했던 그 접도율, 얼마나 접해있는 접도율, 또 뭐 세대밀도 이런 부분들을 주거정비수를 충분히 파악하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해서 서울시에서 정한 70점을 넘어가면 선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이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이에요. 점수 산정에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40점 만점에 40점이 만점입니다. 40점이 만점인데 그 중에서 80%를 받아야지 만점이 되는 거예요. 네, 40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저희는 5% 되기 때문에 그 점수에서도 상당히 좀 밀린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70점을 넘어야지 그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정비지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른 것은 저희가 뭐 노력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접도율이라든지 뭐 세대밀도 이미 들어차 있는 건물이고 노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동의율은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많이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까지 30일까지 마감을 3차 마감을 하지만은 주말에도 혹시라도 아직 못 내신 분이 여유가 돼서 제출하시면 그 카운팅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좀 홍보전에 참여해 주시고 여타 홍보 활동을 통해서 추가 동의율 증구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조사한 게 이런 데이터예요. 여기 보시죠. 이런 데이터를 다 일일이 다 조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조사 집들에 대한 조사 도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조사 다 했던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다 조사한 자료들이 조사 자료들이 뭐가 건물은 까만색, 또 단독주택은 뭐 하얀색. 그래서 각 종류별로 건축물 관리 대장상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또 일종 근린 생활시설, 이종 근린시설 뭐 이런 부분을 다 해서 구문지어서 저희가 다 조사를 일일이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하튼간에 지금 저희가 여러 그 지표를 거의 완벽하게 지금 거의 뭐 완벽하게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그 정확도를 높여서 조사를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토지동 소유자도 약 당초에는 약 600명 정도로 추산을 했었는데 제가 누차 얘기 600명 정도 추산하고 했었는데 막상 쭉 조사를 해보니까 560명 정도로 집계 됐어요. 560명. 한 분이 여러 필지를 갖고 계신 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집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약 54, 5% 동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로 목표했던 70%는 뭐 상당히 미달되지만은 여하튼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무튼 최대한의 동의를 기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주거정비 지수에서 많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일단은 뭐 여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제 일부 경계를 갖고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저희가 노후도라든지 또 동의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도움이 안 돼요.
그 준주거지 부분들이 사실상 특히 이제 동의율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쪽에서 한 장도 안 나와요. 한 장도. 특이한 분 한 분만 어제 말했던 특이한 분 한 분, 사도를 갖고 있어서 본인이 사업구역에 들어가면 엄청난 보상과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 한 분만 뭐 나오지. 정상적인 상가주의, 건물주, 또 주택 소유자 이런 분들은 준주거지에서 한 번도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도 못 꺼내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시고 하는 거고, 관련 또 법 규정 이런 부분 다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이쪽에가 지구단위 계획이 준주거지 부분 별도로 인근 그 신길동 그 대시장 주변을 해서 준주거지하고 해서 수립이 됐었어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게 그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일부 포함됐다가 준주가 포함됐다가 다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준주거지가 다시 별도로 환원됐다는 거, 일종 그 준주거지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환원이 된 사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제가 좀 더 정확히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여하튼간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그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과 정비구역이 저희가 해제된 지역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발표도 달리하는 거예요.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올 12월 달에 발표하고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은 내년 3월 달에 발표하고 서울시의 입장도 명확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모로 불리한 여건에 있지만은 다행히도 우리 구역의 사업 여건이 좋아요. 교통 요지고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리고 동의율이 상당수 일단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상당수 어떤 기대치를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할 거지만은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들도 혹시라도 주변에 아시는 분들 중에서 동의서를 제출 안 하신 분 있으면 전화라도 독촉을 하셔가지고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우려했던 동의율 60%가 조사해 봤더니 나머지 110동에서 추가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약간 84.5%의 노후도를 기록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동영상을 이 정도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